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누구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곤 합니다. 실수로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또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삐끗하기도 하고요. 또 무심코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냥 실수한 건데,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번 넘어지고 나면 아픈 건 둘째치고 넘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민망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사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진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도 우리는 꽈당 넘어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죠. 누구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뜻밖의 사고를 당해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에게 큰 사고가 닥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또 누구도 자신이 난치병 환자가 될 거야 라던가 내 감각이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종종 실제로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암 환자들은 치료를 다 받고 나서도 합병증이라던가 재발이라던가 전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률이 2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암을 다 치료한 다음이 아니라 암을 진단받은 직후에는 일반인 대비 자살률이 3.45배나 높다고 나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요. 건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은 걸까요? 우리가 건강을 잃는다면 삶의 의미가 정말 다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꽤 인상적으로 읽은 책인데요.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작가인 이지선 작가님의 근황이 뉴스에 소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책을 쓴 이지선 작가님은 20대에 굉장히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전신에 3도의 중화상을 입었죠. 그리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면서 의료진들도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재활 치료를 해가면서 그 과정과 희망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셨어요. 아마 저도 그랬지만 읽으셨던 많은 분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그만큼 또 희망을 느끼며 책을 읽으셨을 텐데요. 사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전부 다 짐작하지는 못하겠지만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끊임없는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이지선 작가님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선물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애쓴 흔적이 담긴 책들은 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남죠. 누군가가 고난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인간의 존엄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일상에 감사하고 작은 용기를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살아있음으로 괜찮다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책들이에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책들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담담하게 그리고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또는 진지하게 바라보는 에세이들을 골랐고요.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글 그림 하수연 턴어라운드.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이라는 이 책은 당연하게 살아왔던 일상이 새로워지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하수연 작가님을 처음에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저도 북튜버들을 찾아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북튜버들을 팔로우 하다가 하수연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북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정갈하게 하시면서 듣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책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팬이 돼서 제가 팔로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작가님이 쓰신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책은 이 책이 아니라 투명한 나날들이라는 책이었는데 독립출판으로 내셔서 제가 어디서 구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블로그를 팔로우를 하면서 어떤 글을 쓰시는 분인지 찾아보았는데 글 솜씨도 또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조곤조곤하게 그 말씀하시듯이 쓰시는 글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게 유머 감각이 살아있는 글이었어요. 사실 글을 쓸 때 진지하게 쓰거나 설득력 있게 쓰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하수연 작가님은 글 쓰는 주제가 자신이 걸렸던 희귀 난치병, 그것도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한 투병기를 쓰시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또 유머러스하게 쓰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글 속에 깨알같이 유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나날들이라는 책을 너무 궁금해하던 참에 작가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일러스트를 직접 그려서 책을 내셨어요. 직접 그리신 일러스트인데요.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이런 일러스트 그리셨고요. 책 속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러스트를 그리셨어요. 우리가 흔히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하늘나라로 가는 순서는 없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수연 작가님이 너 그러다 6개월 안에 죽어 라는 말을 들은 게 19살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병에 걸리면 누구나 아픈 법이지만 그래도 너 그러다 죽어라는 말을 듣기에 19살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하수연 작가님은 6년 동안 투병을 하시면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과정을 계속 일기로 쓰셨고요. 그 일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셨어요. 읽다가 정말 웃음이 나는 대목도 있고 또 그러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막 찔끔 나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대하는 작가님의 의연한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웃으면서 눈물을 닦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쉰다는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작가님의 표현대로 지루할 만큼 무난한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하수연 작가님의 책은 제가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지음, 갤리온. 지난번에 보이스 플러스에서 김혜남 선생님과 박종석 선생님이 지으신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책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오늘은 김혜남 선생님이 지은 또 다른 책,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이 책을 들고 왔어요. 이 책은 부제가 파킨슨 병을 앓는 심리학자가 인생을 즐기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김혜남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현재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면서 투병 중이시기도 해요. 파킨슨 병은 어떤 병이냐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또 몸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보통 파킨슨 병에 걸리고 15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는 뜻이죠.
김혜담 선생님은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파킨슨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자신이 이 병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거잖아요. 게다가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는 불치병.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계속 누워만 계셨대요. 그러다가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나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아이를 키우고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18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만났을 때, 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살 것인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른의 지혜를 엿봅니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 구작가 글 그림 예담. 그래도 괜찮은 하루 들고 왔어요. 구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일러스트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귀가 큰 토끼, 베니라는 캐릭터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세요. 구작가님은 2살 때 열병에 걸린 이후에 소리를 듣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귀가 커다란 토끼 캐릭터인 베니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분홍색 뺨이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죠. 구작가님은 자신의 분신 같은 이런 베니 캐릭터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전달하셨어요.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음,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막색소 병변증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이 병은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음,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에 더해서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작가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 작가님은 그 후에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한 과정을 이 베니의 일러스트와 함께 이렇게 책으로 내셨어요. 그러면서 눈이 완전히 보이게 되지 않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리기, 또 소개팅 해보기, 헤어졌던 친구를 찾기, 운전면허증 따기, 가족여행 가기 같은 굉장히 소박한 소원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나에게는 따뜻한 손이 있고,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남아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제가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올해 초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려요. 소리를 잃고 빛을 잃어도 희망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나, 네,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과 행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건강을 잃더라도 우리는 다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지 새삼 느낍니다. 살아있음으로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3종 세트 늘 감사드립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